12월 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계엄령 이슈 때문에 시끌벅적했지만 글로벌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주간 단위, 이게 지금 주간 단위 라인이거든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XRP 80% 이상, BNB가 올타임 하이 찍었어요. 주간 24% 이상 급등이 나왔고, 카르다노 1.2달러 주변에 자리를 하고 있고, 단연 눈에 띄는 거는 지금 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트론을 포함한 중국 테마 프로젝트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총 10위 랭킹 자리가 아발란체였는데 지금 트론이 다시 재탈환을 해버렸습니다. 알트 시장 전체를 조금 이렇게 조망을 해보더라도 짙은 녹색 딱 보이는 게 트론, 비체인 이런 애들이 지금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중국 테마들이 지금 팡팡 날뛰면서 트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100% 수준의 말 그대로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테마가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 과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또 생각거리 잔상들을 남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론, 비체인, 네오, 온톨로지 등등 중국 테마와 관련된 핵심적인 프로젝트들이 팡팡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 테마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도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전면적인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 가능성 이런 것들로 또 해석이 되고 있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지만 표면적으로는 금지지만 사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면을 바라보면 국가주도 블록체인 생태계 가운데 가장 거대한 BSN 네트워크 우리가 많이 짚어봤잖아요. 이게 지금 시진핑 아저씨가 2019년부터 국가주도의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하겠다 하면서 지금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인데 그게 지금 중국이에요. BSN.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하는데 블록체인 기술과 웹3 생태계 개발에는 적극적인, 다소 조금 이율 배반적인, 사실 이런 스탠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공산당에서 이런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닌데, 지금 변수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친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지정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한 건데, 과연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인가? 과연 이거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사실은 원조 비트코인 중심 국가는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모든 남아있는 비트코인 채굴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남아있는 모든 비트코인은 메이드 인 USA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좀 재밌는 상황이 흘러가는 와중에 이렇게 중국 테마가 폭등한다? 재밌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 본토와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있고, 홍콩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본토 자본이 우회 루트를 통해서 홍콩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도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을 공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지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이미 선수들 사이에서는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주도 블록체인을 형성한 중국 공산당이 지금의 이런 시대적인 변화의 틀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책 전환을 하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비체인 흐름 보면 와 싶죠 진짜. 주간 차트인데 빵하고 폭등이 지금 한 달 동안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조금 더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빵하고 지지 받아주면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올라타 하시는 건 저는 제 관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서 못 들어가면 그거는 그냥 뭐 떠난 버스인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주면, 지지 테스트가 나와주면 그때 이제 신규로 들어가더라도 그때 들어가면 좀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잘 대응하시죠. 분할 매수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런 약간 선수 트레이더 분들은 뭐 알아서 잘 하시지만 초보자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좀 아마 후회를 많이 하실 겁니다. 당장 어제 우리나라 계엄령 떨어졌을 때 시장 폭락하면서 페닉스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단기로 들어오신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신가 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제는 사실 던질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할 타이밍이었거든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2024년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86까지 치솟아 올랐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알트 시즌 안에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정상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급에서 100% 일간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트론 이런 거 보면 지금 뭔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데, 알트 시즌 전체 인덱스를 통해서 바라보더라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하고 빠져주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변함없이 알트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지금 알트코인 시장은 매우 뜨겁다. 연일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대단하다. 좋은 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나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모를 쫓지 말고 수익을 챙기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엄청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만 내는 것보다는 포모에 휩쓸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적절히 수익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쉬 크립토, 지금 암호화폐 시즌의 양상은 2017년도 프랙탈과 비슷하다. 미드캡과 로우캡의 유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알트 시즌을 준비해라.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긍정적이고 전폭적인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프랙탈이 비슷하죠? 빵하고 올라섰고 뻥 했는데 지금 빵하고 올라섰고 뻥 할 게 남아있지롱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록과 관련해서 블랙록, 리플 이런 관련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약간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승인 신청할 거다. 이거는 조금 이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 현실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블랙록이 리플랩스에 9조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모르겠어요. 뭐 근거도 없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것들은 좀 과장된 루머고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실체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리플 현물 ETF를 블랙록에 출시한다고 했을 때 좀 이상하진 않잖아요. 뭐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 XRP 정도는 충분한 후보군이기 때문에 그건 이상하진 않은데, 네,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려나 싶기도 하고,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이 1등 공신은 단연 블랙록이죠. 블랙록의 돌격 앞으로, 물론 그 뒤에는 그레이스케일처럼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조기에 출시될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한 또 기관이 있고, 전통 기관이 있고, 암호화폐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워낙 크고 금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 이게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만약이라도 출시한다라면
XRP 홀더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린다 존스, 대표적인 XRP 빠순입니다. XRP는 민코인이 아니다. 일반 암호화폐가 아니다. 지금 XRP를 매도하는 것은 초기에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가져야 할 것은 인내심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같은 빠돌이 빠순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멘트 상당히 반갑죠. 그래서 물론 이제 버핏 온께서 들으시면은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듣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봉막스, 요즘에 기분이 좋은지 전폭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XRP가 폭등 이후에 지금 3.317달러 올타임 하이에 근접한 상황이다. 첫 폭등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서 3,300% 상승을 하면 99달러까지 가능하다. 언젠가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2030년 언저리에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최소한 언젠가는 XRP도 100달러 시대가 오긴 오겠죠. 근데 적어도 요번 사이클은 아니다. 요번 사이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어떤 면에서 XRP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본시장이 그거를 커버를 못해요. 이 액수를. 그래서 99달러가 되면 너무 좋겠으나 어떤 현실적인 우리는 타겟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이건 월간 차트인데 월간 차트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고를싸하잖아요. 지금 내년까지 280달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280달러 되면 좋겠지만 28달러만 가도 땡큐인데 28달러만 가도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시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그렇게 되면 물론 비트코인 시총도 커지겠지만 이건 너무 커요. 280달러 이런 숫자는 지금 3달러 돌파 테스트가 우선이고 한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까지만 가져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겟 목표는 10달러예요. 10달러 되면 싹 다 정리할 건데 그냥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생각 안 하고 다 이렇게 계획대로 그래야지 어떤 돌발 상황에 있어서 대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은 그렇게 전략이 돼 있는 거고 다 개인의 전략은 다르니까 그래서 각자 판단 잘 하셔서 모르죠. 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겨서 정말 환상적인 일이 생겨서 갑자기 XRP가 막 20달러 30달러까지 막 폭등 나오고 그때는 이제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어떤 마켓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땡큐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들 나름의 어떤 전략과 계획을 잘 세팅을 하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가져온 거고 또 제 계획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각자의 영역 안에서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너무 좋잖아요. 그건 확실하고 그래서 분석가 맥스 같은 경우에 이거 어제 우리가 짚어봤는데 이 양반은 지금 이미 75%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 4달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지금은 XRP가 폭등이 나와서 난 다른 거 갈아탈 거야 이런 전략도 훌륭한 전략이고 나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끔 조금 모자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비판을 하는데 나와 다르다라고 비판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사람이 100명이면 생각이 100가지인데 그걸 비판을 하면 어떡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판의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랑 다르네? 뭐가 다르고 왜 다른지 그런 것들을 일단 한번 정립을 해보시면 좋고 나랑 다르다라고 막 비아냥거리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투자의 영역뿐만 아니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 치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어떤 의견이나 꼭 크립토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은 무조건 존중해야지 나의 전략과 계획 이런 것들이 무조건 또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라보시면서 나랑 다른 애하고 막 비판부터 하고 막 이런 거는 삼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잘 뭐가 다르고 왜 다른지 이런 고민거리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폭등 이런 약간 가치 중립 이런 관점들 저처럼 약간 보수적인 관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자의 전략과 계획에 맞춰서 꼭 XRP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크립토 전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쉬 크립토. 대부분의 알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XRP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XRP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시다. 인내심은 곧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른 거 안 움직였다고 걱정하지 마. XRP처럼 움직일 거야. 알트 시즌이 오고 있거든.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발 좀 이랬으면 좋겠고, 이미 일부 알트들은 더 크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반가운 흐름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2월 4일 오후 12시 8분 상황에서는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XRP는 2.29달러를 이 목표 터치한 이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2.92달러 넘어서지 못할 경우에는 지지선을 고려해야 된다. 2.92달러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넣어놨는데 2.92달러 터치 이후에 휴식. 여기를 넘지 못하면 다음 지지선을 고려해야 되는데, 다음 지지라인은 2.132달러와 1.8815달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2.92달러에서 2.13달러 요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달러 리테스트 해도 사실 어제 진짜 제가 다른 거는 염두에 뒀던 거를 매수를 딱 했는데 XRP를 놓쳤어요. XRP 딱 꼬라박았을 때 그때 빨리 사야지 했는데 그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제 되게 아쉬웠는데, 아무튼 뭐 조금 더 리테스트가 글로벌하게 시장에서 나오더라도 어쨌든 그거는 의미 있는 지지, 다지기의 관점이니까 쫄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 디펜더 아저씨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2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새로운 중간 목표 3.99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함께 살펴보면서 분석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말연시에 진짜 한 4달러 근처까지 가면 너무 좋죠. 완전 땡큐 베리머치, 아주 많이 감사, 우리 모두 소 해피, 아주 해피, 아싸 해피, 해피 뉴 이어 되는 걸 거니까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 워낙 뜨겁게 지금 관심받고 있는 종목이 XRP가 되다 보니까 뭐 XRP에 대한 이런 전망들은 조금 더 이렇게 기대감을 또 자극하기도 하고, 하지만 조정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막연한 희망회로는 항상 약보다는 독에 가깝다더라.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XRP가 17달러까지 갈까 27달러까지 갈까? 뭐 일단 숫자 자체가, 선택지 자체가 전폭적이죠. 이건 네가 판단해라. 앞으로 큰 하락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퍼드에 흔들리지 마라. 하락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고 저가 매수의 완벽한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이번 사이클에 만약에 XRP가 17달러 이상이 간다 이러면은 뭔가 이거는 시장이 변화하는 걸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때부터는 뭐 시총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무튼 다릅니다. 이번 사이클은 일단 무엇보다 기관이 지금 전폭적으로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오고 있고, 알트코인 ETF가 지금 확장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가 다르고, 알트 시즌도 지금 저번 사이클을 경험해 보신, 경험이 좀 많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트레이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메이저, 준메이저급들 플러스 실체가 확실한 블록체인 혁신을 구사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 펌핑 나오고 이런 거 시장 조작 차원에서 나왔던 게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장의 변화 자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페 아저씨 이런 얘기 합니다. XRP는 알트코인 강세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이번 폭발적인 움직임은 알트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나는 다른 알트들이 XRP처럼 큰 반등을 보이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근데 이미 벌써 이더리움도 흐름이 좋아요. 지금 주간 차트에서 상방 돌파가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3년 동안의 대칭 삼각형 패턴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높이로 치솟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번 사이클 $10,000 가능성에 대해서 넌지시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여러 면으로 조금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너무 국내 시장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는 뭐 없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